different and everything. Like for everyone that's been It's a different venue for anything that's ever been done. And I mean, just for the concerts, and U2 is using this much of the capabilities of the Sphere. I'm going to use this much of the capabilities of the Sphere. And we'll be the first sporting event to ever do it, because you know that I'm going to spend the money and I'm going to do it right. And when I say that I'm going to deliver something, I'm going to deliver. How big has been the challenge for your team? Like, 안녕하세요, 이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격투기 매체에서 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또 KBS 스포츠 채널에서 벨라토르 MMA, 그리고 페레이라와 아데사냐가 킥복서일 때 활동했던 글로리 킥복싱 대회를 해설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브랜딩, 마케팅 관련해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은 격덕들 사이에서 화제인 노체 UFC 대회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UFC 306 대회이기도 한데요. 이번 대회를 좀 여러 각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대회가 9월 15일에 열리고요. 메인 이벤트는 션 오말리 챔피언이죠. 메랍 디발레시벨리 도전자가 벤텀급 타이틀을 두고 맞붙습니다. 이번 대회는 매치업뿐 아니라 스피어라는 경기장,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가 이번 대회를 멕시코에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규정을 하면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회를 둘러싼 맥락,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분석할 거리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비즈니스와 마케팅 맥락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노체 UFC가 열리는 경기장, 스피어가 화제입니다. 스피어는 UFC의 본거지 라스베가스에 있는 아레나인데요. 아레나,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있는 실내 공연장, 경기장이라는 거죠. 아주 꽉 채우면 2만 명가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모양이 특이해요. 스피어가 영어로 동그란 구라는 뜻인데, 보시면 좀 구처럼, 공처럼 생겼죠? 이 구, 그러니까 경기장의 안쪽, 바깥쪽 모두가 스크린이에요. 심지어 이제 외부조차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무려 3조 원입니다. 오픈한 지는 아직 만 1년이 좀 안 됐는데 기획 단계부터 스피어는 워낙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엄청난 스케일과 기술력, 규모도 화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사업적인 부분에서, 사업적 관점에서 손익분기점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따라붙었던 거죠. 스피어는 U2의 콘서트 시리즈의 공연 베뉴로서 개장을 합니다. U2 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레전드 밴드죠. 현재는 존 메이어 아시죠? 현재는 존 메이어가 속한 밴드 데드 앤 컴퍼니 같은 밴드들이 공연 중입니다. 라스베가스가 좀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짜 초메이저급 그룹 아티스트들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연속해서 콘서트를 여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이걸 콘서트 레지던시 혹은 레지던시라고 하는데, 이 라스베가스의 특성을 보면 거주민보다 이 여행객들, 특히 구매력이 있는 여행객들의 유입이 끊임없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의 공연 형태다,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브루노 마스 도박빚이 많다는 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 또한 브루노 마스가 라스베가스에서 이 레지던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그 공연 장소, 베뉴인 MGM 그랜드 호텔 카지노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브루노 마스가 카지노를 하면서 도박빚이 생겼던 거예요. 좀 샜는데 스피어에서 영화도 개봉을 했었습니다. 레슬러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데런 아르노프스키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건 스피어 전용으로 제작이 됐어요. 이 영화 티켓이, 가장 비싼 티켓이 1229불, 그래도 거의 200만 원이죠. 싼 티켓도 90불, 10만 원을 넘었어요. 애초에 사업비도 투입이 많이 됐고 실제로도 스케일이 크고, 기술적으로도 저 공간을 활용하려면 스피어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최적화하고, 그게 다 비용이니까 티켓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UFC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UFC CEO죠, 데이나 화이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 UFC도 이번 스피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비용을 200억 원 이상 지출했다고 해요. 근데 UFC의 경우에는 앞에 얘기한 레지던시 콘서트나 영화에 비해서 훨씬 사업적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건 대회를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U2는 40회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UFC는 단 한 번만의 대회로 본전을 찾아야 하는 거죠.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하는 거죠. 시즌제 스포츠를 열기에도 어중간하고요. 이런 이유에선지 아직 스피어에서는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는 열리지 않았어요. UFC 입장에서는 스피어에서 열리는 최초의 대회라는 타이틀도 가져가게 되겠지만, 동시에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난제가 좀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UFC도 대회 티켓 매출, 흥행, 티켓 가격 설정 등의 난이도가 높아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 UFC가 스피어를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이유로 데이나 화이트의 승부사 기질을 주목합니다. 데이나 화이트가 작년 가을에 스피어가 개장한 직후부터 스피어에서 UFC를 개최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왔었거든요.
엔터테인먼트의 수도 라스베가스에서도 스피어의 개장 소식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모든 면에서 워낙에 넥스트 레벨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첫 공연이었던 U2 콘서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이런 혁신적 공간에서 여는 거대 공연은 크고 작은 논란이나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스피어는 첫 공연부터 성공을 하고 이 사실이 라스베가스 비즈니스 바닥에 화제가 되죠. 당연히 데이나 화이트의 귀에도 얘기가 들어갔고 데이나 화이트는 이 대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본사도 라스베가스에 있고 데이나 화이트도 라스베가스에 살고 또 라스베가스에 이런 경기장이 생겼는데 라스베가스의 비즈니스맨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 이걸 포기할 수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게 된 거죠. UFC의 브랜딩 관점이나 기업 이미지 제고 관점에서 봐도 이번 대회는 정말 좋은 수라고 봅니다. 개인도 돈을 벌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갈구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와요. 성장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들이 예전 이제 TV 광고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제품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광고를 하는 이유를 한번 상기해보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UFC도 옛날 UFC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말 메이저 스포츠 반열에 올라섰고 회사가 이 정도로 크게 되면 회사의 프로덕트나 컨텐츠가 제공하는 직접적 효용 이외에도 브랜드 자체 이미지가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이 레가시, 그러니까 유산을 쌓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는 스피어에서의 대회가 정말 제격입니다. 스피어라는 파격적인 공간에서 최초 라이브 스포츠 시합을 개최한 UFC. 누구도 가지도 못한 길에 먼저 발을 내딛었다는 이미지를 UFC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미국에서 이 UFC와 데이나 화이트의 도전을 둘러싼 관심, 그러니까 UFC가 스피어에서 어떤 대회를 열 것인가, 흥행은 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얘기들이 UFC를 둘러싼 큰 내러티브가 되고 있어요. 이 대회의 흥행이나 매치업뿐 아니라 준비 과정들이 다 보도가 되고 바이럴이 되고 있거든요. 데이나 화이트가 방송이나 팟캐스트에 나와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다 기사화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또 UFC의 브랜드 이미지에 전적으로 영향을 좋게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대회를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미국 사람의 정체성 기저에는 개척자 정신이 좀 깔려 있습니다. 대륙 개척, 서부 개척, 프론티어,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도전하는 아메리칸의 정신세계라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떤 두려움 없이 새로운 영역에 발을 내딛는 미국인, 이 이미지가 국민들 스스로 갈구하고 투영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 시점을 보면 세계 정세나 소비 패턴의 변화로 미국의 전통적 소비재 브랜드들, 글로벌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에서 힘을 조금 잃지 않고 있나 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요 몇 달간 보면 나이키의 매출 하락이 좀 화제가 됐었죠. 또 굉장히 미국적 이미지를 가진 할리 데이비슨 같은 브랜드들은 최근에 좀 쇠락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고요. 미국의 상징인 자동차나 중공업 산업도 예전 같진 않죠.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팝컬처 시장에서도 미국만이 쥐고 있던 헤게머니들을 다른 문화권에서 조금 일부 가져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K-팝과 컨텐츠가 K-컨텐츠 대표적이죠. 이런 지형도 내에서 저는 UFC가 미국인들의 개척자적 정체성이나 향수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새로운 피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예를 들어볼게요. 당시 모든 프로스포츠가 개최가 불가능해지면서 셧다운이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라이브 스포츠 금단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나선 게 구원투수로 나선 게 UFC였어요. 프로스포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대회가 열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쵸? 스포츠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TV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수입해 가서 중계를 하고 프로 다트 대회 있죠. 이 다트 대회가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이러던 게 그 당시 코비드 때 팬데믹 때의 상황이었거든요. 이 시기에 유일하게 라이브 스포츠를 개최하고 송출하는 데 성공한 메이저 스포츠가 다름 아닌 UFC였습니다. 이때 실제로 UFC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이때 이걸 가능케 한 게 사실 데이나 화이트의 승부사 기질이었어요. 데이나 화이트와 UFC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하고 예전부터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아랍에미리트, UAE 정부를 설득을 해서 오일머니로 바이러스 진공 상태인 섬을 아랍에미리트에 아예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파이트 아일랜드, 야스 아일랜드죠. 포이리에와 맥그리거의 두 번째 대회 같은 큰 대회들이 다 여기서 파이트 아일랜드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UFC 덕분에 ESPN이 숨을 돌리게 돼요. ESPN이 유료 구독자는 모집했는데 코비드 당시에 라이브 컨텐츠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던 본인들의 OTT 서비스죠. ESPN 플러스가 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UFC가 ESPN을 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프로스포츠인 구기 종목들이 아무런 손을 못 쓰고 있던 시기에 UFC가 거의 유일한 프로스포츠 컨텐츠가 되어준 겁니다. 실제로 UFC 입장에서는 무주공산을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힘들던 팬데믹 시기에 UFC만큼은 새로운 시청자 유입도 하고 페이퍼뷰 판매도 기록적인 호조를 이루면서 코로나 당시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이때 저는 UFC와 데이나 화이트에게 개척자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부여되었다고 봐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스피어 대회를 잘 끝내면 UFC나 데이나 화이트가 브랜드로서 가지는 두려움 없는 개척자 이미지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데이나 화이트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나 흥행적으로나 뚜껑을 좀 까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일단 데이나 화이트는 유튜브 콘서트는 우스워버일 정도로 프로덕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흥행에 있어서는 아직은 티켓이 매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죠?